예, 메르스 감염 환자가 총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이 현실화된 데다 학생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메르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률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메르스 사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학생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6세 서울 지역 고등학생인데 학교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일단 병문안 온 동료 학생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 교육 당국 차원에서는 오늘부터 휴교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7개 지역의 전체 학교가 다 8일부터 12일까지니까 이번 주 내내 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만 해도 강남 서초구 가장 좀 학부모들의 불안이 컸던 지역인데 이 8일, 9일, 10일 이렇게 사흘 동안 이제 휴교를 합니다. 2개 구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이 집단 활동을 하는 곳이 위험하다. 군에서도 이미 이제 원사분, 여군 하사분 이제 지금 양성 환자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0대에 20대 미만의 환자는 처음인데 맞습니다. 지금 정황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이고 병원 내 감염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병문안 왔던 친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접촉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환자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또 전국의 학부모들은 큰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이제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들은 다행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학교별로 휴업을 했었죠. 재량 휴업을 하루 내지 이틀 했는데 그럼 오늘부터는 청소년 보호 문제가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휴교 지역 외에 오늘 등교한 저희 아이도 등교 다 했는데요. 등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의심 환자, 접촉 환자, 양성 1차 진단이라도 나온 환자가 없는지를 더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동원이 됐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야 구분 없이 이번에는 이제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지난주까지의 좀 엇박자를 극복하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 보호에도 중요성이 있다. 물론 메르스가 10대 이 감염자 사망률은 낮은 걸로 중동에서도 나와 있는데 중동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예외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40대 이상이다 이렇게 방금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사망자, 그전에는 24살이 가장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 16세입니다. 내려갔죠. 교수님 걱정할 부분 있겠습니까? 일단 이 10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에서 역시 이 감염자로부터 노출이 됐기 때문에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그런 감염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학부형님도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크게 동요하실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방금 이제 브리핑에서 평택 성심병원은 1차 유행을 종식한 걸로 보인다. 평택 성모병원. 평택 성모병원.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2차 유행의 조짐은 있지만 그래도 진정세가 좀 될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전국 단위 병원 아니겠습니까? 국제 병원인데 아무래도 전국의 손님들, 환자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확산될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응급실을 이용했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아마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증상 여부를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진 판정받은 그런 모든 분들도 14번과의 접촉자분들이 6월 6일과 7일 사이에 이틀 동안에 지금 32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새로운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 발생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다른 전국적인 지역이나 병원으로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이참에 이제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잠복 기간 동안을 잘 관찰해서 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 환자로 이제 잘 관리하면은 더 이상의 어떤 질병 확산이나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오늘 현재까지 이제 감염 확진자가 87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세계 2위 발병국이라는 지금 오명까지 쓰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급속히 확산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후 조건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대양 증식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일단 뭐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의 생식 조건, 그리고 또 병원의 어떤 진료 환경,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온도가
중동 지역보다 바이러스가 성장하고 또 번지기에는 더 좋습니다. 좀 온도가 낮고 또 습도도 낮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도 길 것이고 또 번식하는 양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병원의 그 어떤 환자 집중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병원이 상당히 그 환자들이 많이 그 과밀하게 몰려 있죠. 또 그리고 다인용 병실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보호자, 간병인, 또 문병객 이런 분들의 그 이동이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들이 병원 감염에 취약하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두 군데 병원에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격리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격리 상태를 빠져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울릉도에 뭐 여행을 간 분도 있고요. 순창 같은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골프 치러 간 분도 있었고요. 자, 이거 격리 제대로 좀 돼야 될 텐데 방역망 구멍 난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총칭해서는 방역이 가장 중요한데 방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격리예요. 지금 대형 병원 두 곳이 1차 유행, 2차 유행, 경기도, 하나 서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병원 환경의 영향이 훨씬 지금 크다는 것이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격리를 강화한다인데 격리가 지금 두 종류입니다. 2,000명이 넘었는데요. 시설 격리는 지금 뭐 100여 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시설 격리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이게 온전히 좋은 것이냐 하는 걸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만 대다수는 자가격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흔히 SNS 셀프 격리인데 그럼 본인이 격리를 안 하면, 격리를 깨면 수시로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숙식 알아서 해결하십시오인데 또 이 격리자들은 어떤 고충이 있냐면 1인 생활자가 아니라 대부분 가족 생활자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배우자는 어떡하나. 그럼 이제 본인이 정말 어디 외진데로 가지 않는 한 자기의 주거 환경에서 그대로 산다면 가족 노출되죠. 또 이웃 주민 노출되죠. 그럼 이분이 또 가족이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방에만 있으면 되지만 편의점이라도 직접 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일 보러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럼 이게 골프장이나 울릉도나 이건 극단적인 이제 몇 개의 사례고요. 이 중에서 최소한 적어도 지역사회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중에 만약에 확진 가능성이 있는 높은 분이 있다면 그럼 이제 이것은 보나마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제 유포될 수 있는 전제적인 상황의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제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최경환 이제 총리 대행의 발표를 보면 1:1 매칭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누군가 감시인이 24시간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보건당국이 지역별로 하루에 2번 정도 전화로 잘 격리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걸 수시화하겠다는 정도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시민 의식의 문제로도 지금 책임이 넘어갑니다. 협조를 좀 해야 되겠죠. 훨씬 강력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체크할 수 없는 한 자가격리는 대안이 아니다. 이건 방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그런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을 믿고 이분들의 좀 책임성을 강조드리되 당국에서도 정말 이 그물을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강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좀 계속 좀 알려줘야 연구를 해줘야 더 자가격리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왕쾌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됐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퇴원자 지난번에 입원 환자가 있었는데 5번 환자가까지 돼서 2명이 이제 왕쾌에 나갔습니다. 자, 왕쾌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왕쾌 이후에 후유증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이 분자생물학적 그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2회 연달아 실시합니다. 그래서 2회 연달아 실시해서 둘 다 이제 음성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완쾌 판정을 내리고 일단 퇴원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일단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인체 내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우에 또 이 혹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하더라도 그 질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퇴원이 된 완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갖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환자를 감염을 시킬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변이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사우디에 나왔던 그 바이러스와 똑같은 일기서열을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변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이제 수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밝혀진 것이 불과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시점에서 예.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경우도 변이된 그 바이러스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우디에서 유행했던 그 예. 바이러스와 동일합니다. 예. 따라서 이 변이에 따른 어떤 저 치사율의 그 이 변화라든지 예. 또 감염력의 변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평론님, 어제 이제 정부에서 발병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늦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정치권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짚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평가가 두 가지죠. 예, 예.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냐, 늦장 대응이다. 예.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고요. 예. 더 먼저 공개했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이것이 뭔가 실효성을 발휘시킬 수 있다. 예. 잘 됐다.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제부로 어쨌든 통합적으로 역할 분담을 시작했고 이걸 예. 선언했죠. 예. 저는 이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개병원의 문제가 초기에 소수병원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고 예.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면 예. 오히려 이제 불안감 조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는 예. 게 맞다고 예. 보는데요. 문제는 너무나 빨리 당국의 예측과 달리 이것이 이 고비를 넘어서 확산돼 버린 상황에서 예. 전국적으로 이제 공포감이 확산돼서 예. 우리가 메르스 포비아가 우리 사회를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일찍 공개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전격 공개가 됐다는 건 다행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24개 병원을 공개해서 6개는 확진 환자가 있는 병원이고 예, 예. 나머지 18개는 이것이 이제 경유병원이에요. 경유병원은 좀 타격이 있겠죠. 예. 안타까움은 예, 있지만 예, 예. 정부는 투명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감소한다고 치더라도 예. 문제는 거기 오류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했지만 네.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비판을 또 받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한 번 공개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보고 계시지만 매일 브리핑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실시간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주고 맞습니다. 추가된 것들은 또 알려주고 예. 이런 상황이 예. 언론과 당국이 지금 굉장히 협조 체계가 이제서야 완결이 예. 됐기 때문에 예. 예. 안타까운 건 전투기의 시대고 18일 만에 이제 예. 정보가 공개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뒤늦은 감은 정말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뭐 메르스가 들어올지 미리 뭐 예상했던 것은 아닐 예. 테니까 예. 예.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추기 위한 교훈으로 예. 메르스 아니라 또 다른 변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에르스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지금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네. 체계화에 좀 초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당국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차분히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전복률 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